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한라인 5입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대출, 특히 안전성이 낮은 이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유동성이 만든 금융 리스크 세 번째 순서로 이 금융권에 켜진 부실 경고 등을 김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완공이 됐지만 200여 가구 가운데 아직도 주인을 찾지 못한 미분양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늘게 되면 사업 시행자나 시공사뿐 아니라 금융기관으로까지 부담의 불씨가 번지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사업대금을 소비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으로 치러야 하는데 미분양이 발생하면 이 구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아지면 중동대출 은행 선정이 좀 힘들어져요. 전문가들은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금융이 시장 불안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금융의 위험 노출 규모는 1분기 말 기준 2,621조 원.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1년 동안 11.7%나 급증했습니다. 특히 은행권보다 고위험 대출이 많은 이금융권에 부실 우려가 집중됩니다. 국내 부동산 금융 가운데 그림자 금융이라 부르는 이금융권 대출은 올해 초 기준 750조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급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은행권보다는 금리 수준이 높아 손실 흡수 능력이 떨어지는 비은행권에서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뿐 아니라 가계 측면에서도 이금융권 차주가 부실 내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올 하반기 코로나19 대출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 이금융권 차주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대부업체의 경우 10%를 훌쩍 넘는 높은 금리를 내는 차주가 많은 데다 여러 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축은행 이용자의 3분의 2, 카드사나 캐피털사의 절반 가까이가 다중채무자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이금융권의 대출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는 가운데 위기 상황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현희입니다.